공석이던 강원랜드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해광 지역에서는 6월 대선 전에 강원랜드 사장을 선임하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폭설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를 맞은 과수 농가들은 저온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삼척시가 4대 핵심 사업을 발굴해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상은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과 삼척 강릉 동해선 고속화 등 4개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인 강원랜드 사장 선임 절차가 지난달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 심사를 거쳐 5명의 추천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광 지역에선 사장 선임 절차를 6월 대선 전에 서두르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사회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삼척, 태백, 영월 등 강원도 내 3개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사장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랜드 사장 자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삼걸 전임 사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임한 이후 16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강원랜드의 글로벌 리조트 도약과 각종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랜드는 사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어 경영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앞서 정선 지역 사회단체와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잇따라 낸 성명 때문입니다. 정선 사북 고안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 8일 현재 진행 중인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공석이던 사장 선임이 최근 서둘러 진행되는 데는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 의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다음 정부, 새로 생긴 탄생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현 정부에서 인물이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냐. 강원랜드 사장 선임을 놓고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있는 데는 그동안 거쳐간 사장들이 대부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강원랜드 설립 이후 선임된 7명의 사장 중 6명이 전직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정권 말기 친정부 여당 성향의 인물을 공공기관 사장에 선임하는 이른바 알박기 보훈 인사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도 이미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보수 정권의 군 장성을 지낸 삼척 출신의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설이 나돌면서 강원랜드 내 외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2030년에 오사카 카지노도 오픈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왔는데 전문 경영이 와서 이제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반면 아직 선임되지도 않은 인사를 미리 추측해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대표 선임에 낙하산이 없은 적이 있었는가 싶고요. 그럼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반대 성명 이런 거하고 어떤 선임이 그 대표가 선임됐었을 때 그 이후의 방향성, 경영 방향성에 대한 제시로 저희들이 지역에 모여서 의논을 했다면 저희들이 가장 강원랜드 발전에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설과 추측이 난무하는 데 대해 강원랜드는 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진돼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장 선임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추천된 5명에 대한 2차 면접을 거쳐 대선 전 사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대선 전이라도 전문 경영인이 사장에 선임된다면 환영한다는 지역사회의 입장과 달리 낙하산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신임 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근 겨울이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작물 냉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14일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개화기를 맞은 과수 농가들 사이에서도 저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사이 자리한 자두나무와 살구나무는 이미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건드리자 꽃잎과 함께 꽃눈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일부 꽃들은 암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지난 주말 눈까지 내리면서 냉해를 입은 겁니다. 가늘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네. 여기 말르면 금방 가늘지. 얼어버리면 금방 저녁 때는 좀 말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잘 떨어지잖아요, 그죠? 얼었다는 얘기. 개화기에 냉해를 입으면 작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수확량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제 옆을 보시면 꽃이 핀 살구나무가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꽃이 핀 상태에서는 냉해 피해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수 개화기가 빨라지면서 저온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5년간 과수 개화기가 배는 9일, 사과는 6일 빨라졌고 복숭아도 4일가량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과수의 이제 그 발화기나 개화기가 좀 빨라지는 추세에 있는데 또 이상기상에 따라서 이제 뭐 설이나 냉해 피해들이 점점 더 4월이나 뭐 굉장히 늦은 이제 봄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문제는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당장 이렇다 할 묘안이 없다는 겁니다. 열풍기나 미세 살수장치 등을 통해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부 농가는 비가림막을 통해 냉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 입증은 아직입니다. 이제 혹시 내일 예보가 저온으로 내려가고 설이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비가림을 쳐놓고 서리를 직접적으로 맞는 피해를 줄이려고 지금 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개화기 저온 피해를 겪으면 착과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너무 빨리 꽃을 솎아내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도 내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25% 추가로 감면받게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취득세 25% 감면 혜택이 시행돼 감면액은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고성 등 모두 12곳입니다. 삼척시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으로 4대 핵심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으로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폐광지 지정 면세점 설치, 동해선 철도 고속화 등입니다. 삼척시는 이번 공약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작은 행동이지만 큰 가치가 되는 실현으로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발레 백주의 호수의 주인공이죠.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큰곤이라는 철새인데요. 이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 경기도 하남시에도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곤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며 지역사회에서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는 푸른교육 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딜라이브 오용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이어주는 팔당대교 아래에는 당정섬이 있습니다.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퇴적층입니다. 먹이도 많고 인적도 드물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40여 종에 이르는 철새들 중 흰빛 깃털을 달고 날렵한 몸매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곤이가 눈에 띕니다. 큰곤이가 보여? 네. 그 부리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그렇지. 하지만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새들의 안식처는 환경 오염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입니다. 차량을 정비하다 나온 못쓰게 된 기름 150여 리터를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몰래 처리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가 내다버린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서 1.5km 정도 떨어진 산곡천 하류까지 흘러 들어갔는데요.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이 천연기념물인 곤이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곤이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단체인 푸른교육 공동체가 활동에 나선 건 지난 2002년부터였습니다. 한강 중심을 놓고 보면 건너편에는 그 예봉산 중심으로 한 산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검단산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곳에 당정섬이라는 주변에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서식지든 번식지가 됐던 이런 곳에 사람이 가게 되면 그들한테 방해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언쟁도 있었고 왜 못 내려가게 하느냐 버드존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바닥에다 스프레이 글씨를 새겨서 스프레이로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0년을 정도를 해왔죠. 푸른교육 공동체는 지난 2004년부터 자연생태교실인 곤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곤이가 찾아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고구마를 썰어 먹이를 마련하고 철새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서식지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철새들 먹이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해가지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곤이가 초기에는 20마리에서 최근에는 뭐 300마리까지. 이제 멀리서 새 보는 건 이제 아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진짜로 가까이 가서 곤이 밥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푸른교육 공동체는 최근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로 그간 자리를 지켜왔던 꿩을 대신해 큰 곤이를 지정하자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근접한 거리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청정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큰 곤이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길 따라 철새 따라 무공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당정들. 이곳을 지켜내는 작은 실천은 철새와 큰 곤이뿐만 아니라 청정도시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남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 정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하남에 많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 서식지의 중요함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 속초시는 15일 1회 추경 예산안을 5,6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예산보다 12.6%, 약 63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속초시는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